저는 결혼 35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대학 교수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고 저는 평생 가정을 지켜온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던진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 옷만 입고 다니냐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던진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은 또다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옆집 김 교수 부인은 나이가 들어도 멋을 부리던데 당신은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35년을 한결같이 옆에서 내조해온 제가 아이들 키우느라 제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볼품없어 보인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화장대 앞에 서서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턴가 편한 옷만 찾게 되었고 외출할 때도 그저 단정하기만 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는 항상 짧게 자르고 파마만 했습니다. 화장은 선크림 정도만 바르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변한 걸까 아니면 남편의 눈이 높아진 걸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 자신을 너무 방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옷 코너를 한참 돌아다녔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 매장 직원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인데 어떻게 입어야 젊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그 직원은 친절하게도 1시간 넘게 저와 함께 있어줬습니다. 제 체형을 보더니 어두운 색만 고집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얼굴 톤에 맞는 밝은 색상이 생기를 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바지도 무조건 편한 것만 찾지 말고 허리선이 살짝 들어간 디자인이 훨씬 날씬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날 3벌의 옷을 샀습니다. 평소 입던 옷값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지만 과감하게 결제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옷만 바꿨다고 해서 전체적인 인상이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담당 디자이너에게 물었습니다. 50대가 하기 좋은 머리 스타일이 뭐냐고요? 디자이너는 제 얼굴형을 보더니 단발보다는 약간 긴 미디엄 스타일의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권했습니다. 파마가 아니라 펌으로 볼륨만 살짝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하던 파마 대신 한 달에 한 번 미용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염색도 새치만 가리는 게 아니라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톤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가게에 들러 색조 화장품을 샀습니다. 젊었을 때는 화장을 즐겼지만 언제부턴가 귀찮아서 안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뒤져가며 50대 메이크업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립스틱 하나만 발라도 인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오늘 뭔가 다른데 머리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좀 바꿔봤어. 남편은 잘 어울린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진심 어린 미소 같았습니다. 변화가 생기자 주변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갔을 때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 무슨 일 있냐, 남자라도 생겼냐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웃으며 넘겼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다가 제 모습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나이도 있는데 그렇게 꾸미고 다니면 어떡하냐는 거였습니다. 남편 정년퇴임 앞두고 집안 살림이나 신경 쓰지 왜 거칠애에 돈을 쓰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대들어본 적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옷차림을 못마땅해 하신다고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그러니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오셔서는 제게 검은색 옷을 사오셨습니다. 이걸 입으라는 거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얌전하게 입어야 한다면서요. 저는 그 옷을 받아들고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큰 다툼을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저를 뭘로 보냐고 35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제가 조금 꾸미는 것도 허락이 안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로 어머니께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언니 요즘 옷 좀 바꿔 입으신다면서요. 어머니가 걱정하신대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신우이는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제가 옷 몇 벌 샀다고 뭐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신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시댁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버릇 없어졌다고 하셨고 남편은 중간에서 난처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뜻을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께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잘했다고 여자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 늙으면 안 된다고 당신도 그렇게 살아서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옷도 더 과감하게 샀고 액세서리도 하나둘 장만했습니다. 남편과 외출할 때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남편도 점점 제 변화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예뻐 보이기는 처음이라고요. 결혼 초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35년 만에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서 한 남자가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3년 전 아내와 사별한 호랍이었습니다. 모임 때마다 제 옆자리에 앉으려 했고 개인적으로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예뻐졌다고 옷 잘 입는다고 자꾸 칭찬했습니다. 남편한테는 한 번도 못 들어본 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혼자 영화 보기 심심한데 같이 보러 가지 않겠냐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오해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그 남자가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전화로 직접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좋다고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유부녀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동창 모임이 불편해졌습니다. 모임에 나가기가 꺼려졌습니다. 그 남자와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웠고 혹시라도 남편이 눈치챌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몇 번의 모임을 빠졌습니다. 친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왜 안 나오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한 남자가 저에게 관심을 보였고 저도 순간 흔들렸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놀라면서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여자도 사람인데 칭찬받으면 기분 좋은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선을 지킨 게 잘한 거라고 위로해줬습니다. 친구의 조언대로 당당하게 모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 때문에 제가 움츠러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그 남자는 저를 피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고 더 이상 불편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남편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비록 말은 서툴지만 저를 사랑하는 사람. 남편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옷 쇼핑 같이 가자고요. 남편은 의아해했습니다. 평생 쇼핑에 관심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을 잡고 따라왔습니다. 남성복 매장에서 남편에게 여러 옷을 입혀봤습니다. 늘 입던 체크무늬 셔츠 대신 무지 티셔츠에 깔끔한 재킷을 권했습니다. 남편은 어색해했지만 거울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나도 이런 옷이 어울리네 하면서요. 그날 남편 옷을 4벌이나 샀습니다. 제 옷값보다 더 많이 썼습니다. 남편은 아까워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 다 멋있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변하는 것 같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노력으로도 우리 부부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아들까지 옷에 신경 쓰게 만들었다며 저를 타박하셨습니다. 남편은 이번엔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어머니 저도 좋은데 왜 그러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섭섭해 하셨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니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오랜 전쟁이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집에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완전 달라졌다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아빠도 멋있어졌다고 했습니다. 딸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기로 했어. 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다고 본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의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고민합니다. 오늘은 뭘 입을까? 어떤 색깔이 기분을 좋게 할까? 이런 소소한 고민이 즐겁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무거나 걸쳤는데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길을 걷다가 쇼윈도를 유심히 봅니다. 마네킹이 입은 옷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것도 입어볼까? 저 색깔도 도전해볼까? 패션에 관심이 생기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동네 마트에 갈 때도 신경 씁니다. 예전에는 운동복 차림으로 나갔지만 이제는 간단하게라도 차려입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부인 요즘 달라지셨네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대답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워합니다. 저도 해봐야겠다고들 합니다. 어느 날 옛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결혼 전 다니던 회사 선배였습니다. 선배는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이름을 대니 그제야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너 성형한 거 아니냐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형은 무슨 그냥 좀 가꿨을 뿐이라고요. 선배는 부러워하며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을 뿐이라고요. 선배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배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여자로 안 본다고 그냥 애 엄마로만 본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다고 하지만 변하니까 달라졌다고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선배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연락 달라고 같이 쇼핑도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외출합니다. 예전에는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카페도 가고 영화도 봅니다. 남편이 먼저 제안할 때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깜짝 선물을 줬습니다. 예쁜 스카프였습니다. 당신 옷에 어울릴 것 같아서 샀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 옷차림에 신경 쓴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평생 그런 적 없었는데요.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남편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뻐서 자꾸 선물하고 싶다고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35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결혼 초에도 이런 말은 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남편도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표현 못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정년퇴임이 두렵다고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해 살자고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동안 못해본 것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자기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남편은 사진반, 저는 도예반에 들어갔습니다. 첫 수업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 같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서 있는 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사진 속 제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는 매주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남편은 사진을 찍고 저는 그 풍경을 즐깁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를 보고 신혼부부 같다고 놀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손도 잡고 다니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젊은 연인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회사에서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정년퇴임을 앞둔 남편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저도 배우자 자격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평소처럼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남편이 선물한 스카프를 매치했습니다. 송별회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남편 동료들이 저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교수님 부인이 이렇게 젊으셨냐며 칭찬했습니다. 남편은 어깨가 으쓱해진 표정이었습니다. 한 여교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피부도 좋고 옷도 잘 입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요. 여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동료들이 다들 부러워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에게 누가 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누이가 송별회 사진을 보여드렸나 봅니다. 며느리가 너무 화려하게 입고 나갔다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교수 부인이 그렇게 튀면 어떡하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습니다. 35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총출동이었습니다. 가족회의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각오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며느리가 버릇 없어졌다고 시집 와서 35년 동안 착하게 살다가 갑자기 왜 이러냐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집안 체면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옷 좀 예쁘게 입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남편도 좋아하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올케 언니가 요즘 너무 변했다고.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근거도 없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제 아내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챙긴 게 문제였습니다. 이제라도 아내가 행복해하니 저는 좋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미한테 대드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섭섭하다는 표정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시누이도 못마땅한 얼굴로 따라갔습니다. 시아버지만 나가시면서 저를 보셨습니다. 며느리 마음도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남편과 둘이 앉았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제 편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다고 자기도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옛날 사람이라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로 시댁과의 관계는 서먹해졌지만 예전처럼 간섭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제 옷차림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편한 평화였지만 그래도 나았습니다.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며 소개시켜줬습니다. 젊은 남자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딸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멋있죠? 예비 사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패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패션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제 옷차림을 보더니 센스가 좋다며 칭찬했습니다. 어디서 쇼핑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와 대화하며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50대에게 어울리는 브랜드도 알려줬고 색상 매치하는 법도 가르쳐줬습니다. 집에 돌아간 후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스타일링 해드리고 싶다고요. 다음 주말 그와 함께 쇼핑을 나갔습니다. 딸도 함께 했습니다. 예비 사위는 전문가답게 이것저것 골라줬습니다. 제 체형에 맞는 옷, 피부톤에 어울리는 색상을 정확히 집어냈습니다. 그날 산 옷들은 제가 평소에 선택하지 않았을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어보니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렸습니다. 딸이 연신 감탄했습니다. 엄마 완전 연예인 같다고요. 집에 와서 패션쇼를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새로 산 옷들을 하나씩 입어봤습니다. 남편은 박수를 쳤습니다. 아내가 모델 같다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모아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부부 사진 찍으러 가자고요. 전문 사진관에서 제대로 찍자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 찍는 부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관에서 여러 콘셉트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장 입고 찍기도 하고 캐주얼하게 찍기도 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부부 케미가 정말 좋다고 오래된 부부 같지 않다고요. 일주일 후 사진을 받았습니다.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변화를 시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집에 오셨다가 사진을 보셨습니다. 정말 예쁘게 나왔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왜 우시냐고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평생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고 딸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딸도 똑같이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이제라도 시작하시라고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제는 기운이 없다고 그냥 딸이 잘 사는 걸 보는 게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자들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뒤로 미루고 사는 걸까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걸까요? 저는 딸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결혼해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기뻤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며 예전 옷들을 꺼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즐겨 입던 옷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색도 칙칙하고 디자인도 무난하기만 했습니다. 이 옷들을 입고 살았던 제가 새삼 안쓰러웠습니다. 옷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직 멀쩡한데 왜 버리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 옷을 새로 장만했습니다. 따뜻한 색감의 니트와 세련된 코트를 샀습니다. 스카프도 여러 개 샀습니다. 가을은 레이어드의 계절이라는 걸 유튜브를 보며 배웠습니다. 옷 입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제 모습에 놀랐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비결을 알려달라며 난리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뿐이라고요. 한 친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것뿐이냐고 다른 비법은 없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남편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저를 위해 한다고요. 제가 예뻐지니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으니 모든 게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들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울먹였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여자로 안 본다고 그냥 가정부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다고 위로했습니다. 그 친구와 따로 차를 마셨습니다. 친구는 20년 넘게 남편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집안일 이야기만 한다고요. 저는 친구에게 조언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바꿔보라고요. 친구는 의아해했습니다. 남편이 문제인데 왜 자기가 바뀌어야 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한다고요. 제 경험담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친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다음 주 친구와 쇼핑을 갔습니다. 친구는 늘 검은색 옷만 입었습니다. 살이 쪄서 검은색이 날씬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은색만 입으니 오히려 칙칙해 보였습니다. 밝은 색을 권했지만 친구는 망설였습니다. 매장 직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체형을 커버하면서도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옷을 골라줬습니다. 친구는 탈의실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본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친구는 3벌의 옷을 샀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색깔이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한테 보여주겠다고 들떠 있었습니다. 친구의 변화가 기대됐습니다. 일주일 후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예쁘다고 했다고요. 그 말에 친구는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친구의 기쁨이 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줘서 고맙다고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친구와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쇼핑도 하고 미용실도 갔습니다. 친구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변화를 보는 게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여행을 가자고요. 정년퇴임 전에 둘이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제주도로 정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싸며 설렜습니다. 어떤 옷을 가져갈까 고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남편도 옷을 챙기며 물었습니다. 이거 어울리냐고요?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꿈 같았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남편이 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저도 남편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찍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남편은 퇴임 후에 작은 서재를 하나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싶다고요. 저는 제 꿈도 말했습니다. 작은 옷가게를 하고 싶다고요. 50대 이상 여성들을 위한 옷가게요. 제가 겪은 것처럼 많은 여성들이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몰라 고민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생각이라며 응원했습니다. 함께 해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경영을 맡고 제가 스타일링을 하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랐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직접 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50대 여성들이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요. 옷도 직접 골랐습니다. 백화점과 동대문을 오가며 좋은 옷들을 찾았습니다. 가격대도 합리적으로 맞췄습니다. 너무 비싸지도 싸지도 않게요. 품질은 좋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드디어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스타일링을 해주니 손님들이 만족했습니다. 체형에 맞는 옷을 찾아주고 색상도 조언해줬습니다. 한 손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가 예쁘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게 일이 바빠지자 딸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나와서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예비 사위도 가끔 와서 조언을 해줬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니 더 좋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가게에 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일을 하는 줄 몰랐다고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 옷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결국 입어보셨습니다. 거울을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 옷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양하셨지만 제가 우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여자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그걸 몰랐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가끔 가게에 들르셔서 차를 마시고 가셨습니다. 손님들한테 자랑도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운영하는 가게라고요. 시누이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올케 언니 대단하다며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뭔가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격려했습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고요. 가게가 안정되자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고 싶다고요. 어려운 50대 여성들에게 옷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을 무료 스타일링 데이로 정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을 초대해 옷도 주고 스타일링도 해줬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덧 가게를 연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남편의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그때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상처가 오히려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옷을 사러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자기만 돌보시고 본인은 돌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환갑 선물로 옷을 선물하고 싶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어머니에게 어울릴 옷을 정성껏 골라줬습니다. 며칠 후 그 어머니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딸이 준 옷을 입고 오셨는데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딸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된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남편의 정년 퇴임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우아한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손질하고 화장도 정성껏 했습니다. 퇴임식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교수님 부인이 정말 우아하다고들 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퇴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같다고 했습니다. 총장님이 축사에서 남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부인의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이 예전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퇴임식 후 남편과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했다고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35년을 돌아보며 후회도 하고 감사도 했습니다.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함께 이겨냈다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가게에 출근하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을 만날까,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기대됐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벌써 몇 명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멋있어지셨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전부터요.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도 그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여러 손님을 만났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분, 자식들만 키우느라 자신을 잃어버린 분, 나이가 들어 자신감을 잃은 분. 모두가 저와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정성껏 응대했습니다. 옷만 파는 게 아니라 용기를 팔았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손님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가게에 왔습니다.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당신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딸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았다며 알려줬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딸은 제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결혼식 때 입을 옷 같이 골라주세요. 엄마처럼 멋있고 싶어요. 딸과 함께 웨딩 부티크를 돌아다녔습니다. 딸의 드레스도 고르고 제가 입을 드레스도 골랐습니다. 신부 어머니 드레스는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정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딸과 나란히 섰습니다. 모녀가 자매 같다고 서로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결혼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것저것 간섭하셨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오히려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으면 좋겠냐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옷을 고르러 갔습니다. 시어머니께 어울리는 한복 스타일의 드레스를 골라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화려하다고 사양하셨지만 입어보시고는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설렜습니다. 딸의 결혼식이지만 저에게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변한 후 처음 맞는 가족 행사였으니까요. 결혼식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습니다. 화장도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을 때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자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너무 젊고 예쁘다고들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속삭였습니다. 35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시기 시작됐습니다. 딸이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딸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피로연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라고요. 한 하객이 명함을 줬습니다. 방송국 PD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50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라고요. 저는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남편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며칠 후 PD에게 연락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가게 손님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아달라고요. PD는 오히려 더 좋다고 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제 일상을 담았습니다. 가게에서 손님들을 만나는 모습, 남편과 데이트하는 모습,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모습.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50대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가게에도 손님이 몰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습니다. 바쁜 나날이 이어졌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마다 남편과 산책을 했습니다. 손을 잡고 동네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의 계획, 소소한 일상.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 정말 다행이라고, 특히 요즘 들어 더 그렇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55세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20대 못지않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앞으로도 잘하자고요.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것을요. 그 사랑이 겉모습도 바꾸고 관계도 바꾸고 인생도 바꾼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가끔 1년 전을 떠올립니다. 남편이 한마디에 상처받아 울던 그날을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그 상처가 저를 깨웠으니까요. 이제 저는 다른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요.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요. 중요한 건 용기와 결심뿐이라고요.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며 미소 짓습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날까요? 누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설렙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인생입니다. 나를 사랑하며 사는 인생, 남을 도우며 사는 인생 말입니다.